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척박 후보는 반전쟁, 반이민 단속을 공약하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의 도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가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올가을부터 5개의 학군에서 2세 아동 무상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척박 후보는 반전쟁, 반이민 단속을 공약하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척박 후보는 3일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사회를 공격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 주민들과 함께 싸워줄 강력한 대표자가 필요하다며 올 6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주요 공약으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무차별적 추방 단속 저지, 부당한 전쟁자금 지원 중단, 모든 주민을 위한 메디케어 도입 등을 내세웠습니다. I am anti-ICE. I'm anti-war for sure. And I'm definitely taking no money from any corporations, no corporate PACs, no foreign interest groups, no special interests at all. I'm only taking contributions from my campaign from real, normal human beings. And so I think that is the choice. And it's up to the residents of Queens to decide what they want. 퀸즈는 미래다. 이를 위해 싸우자란 슬로건을 내건 박 후보는 현재 출마를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 중에 있다며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심으로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It's incredible to see the excitement that finally this community, these parts of Queens, have a choice. Because they haven't had a choice in a very long time. In a very long time. It's in more than a decade they've had a real choice between very different candidates in this race. 박윤용 한인권 익신장위원 회장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척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정하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왔다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얘는 자기가 옳다면,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게 right이고 옳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He doesn't care about other people's opinion. If he thinks he's right, he's doing. 우리 척을 자식같이 생각하고 동생같이 생각하고 또 조카같이 생각해서 이번 금요일날 하크네시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박 후보는 6일 오후 6시 퀸즈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후원 행사를 개최하고 캠페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후보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해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의 도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가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3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며 연방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이스 위먼 판사는 교통부의 교통혼잡세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교통혼잡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관련련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쳤으며 시행 전에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연방법원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MTA는 교통혼잡세로 시행 첫 해인 2025년 5억 6,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재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뉴욕시가 올가을부터 5개의 학군에서 2세 아동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 학기부터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를 포함한 6학군, 브롱스 포담과 벨몬트를 포함한 10학군, 브루클린 카나시를 포함한 18과 23학군,
퀸즈 오존 파크와 리치몬드 힐 등을 포함한 27학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군은 뉴욕시 내에서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지역들입니다. 올해는 총 2,000석이 우선 배정되며 향후 4년 내로 뉴욕시 전체를 위해 2K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청은 올여름 초 시작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2K 프로그램 첫 해에 7,300만 달러, 둘째 해에 약 4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 재정 지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향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가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아파트 임대 비용 공정화법, 이른바 폐업법을 통과시켜 브로커를 고용한 당사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고용한 브로커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불법이 됐습니다. 브로커 수수료는 통상 연간 임대료의 12%에서 15%에 달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보호국은 지금까지 불법 수수료 의혹과 관련해 1,4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레빈 국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은 브로커와 집주인, 부동산 관리자 등을 상대로 50건의 소원장을 발부했으며 벌금형 처벌과 환불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업 법안을 발의한 치오세 시의원은 일부 브로커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며 세입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법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311 또는 소비자 노동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브로커 및 집주인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민원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 집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8강 진출을 염원하는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의 대규모 응원전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일 본방송을 방문한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 관계자들은 퀸즈 플러싱 소재 프라미스 교회에서 대한민국 조별 예선 3경기를 위한 합동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고 약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경험 많은 응원단이 배치돼 경기장 못지않은 생생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월드컵은 뉴욕 뉴저지에서 개최되는 이제 월드컵입니다.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기이고 또한 월드컵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그런 팀으로서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번에도 열심히 응원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강중석 붉은전사 응원단장은 큰 복과 진, 꽹과리 등 다양한 응원 도구를 활용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그 구단 그냥 경기장 규정상 제한되는 게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프로미스 교회 실내에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조금 더 활기찬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와 뉴욕 대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한인축구협회가 주관합니다. 교민사회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우리 교민사회에 우리 월드컵의 그 열기를 우리 교민사회에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또 저희들이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전 참가자들에게는 응원 도구와 티셔츠도 배부됩니다. 합동응원전 첫날은 6월 11일 오후 10시 조별리그 첫 게임인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8일 오후 9시 멕시코전 24일 오후 9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등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 티켓을 둘러싼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총 700만 장의 티켓이 풀렸습니다. 1인당 경기별 최대 4장, 대회 전체 기준 최대 40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추첨에서 20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12월과 1월에 진행된 2차 판매에는
무려 5억 800만 건의 신청이 몰리며 역대 최고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경기는 6월 18일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한국-멕시코 경기, 6월 27일 마이애미에서 치러지는 콜롬비아-포르투갈 조별리그 최종전, 그리고 7월 19일 뉴저지에서 열리는 결승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총 104경기를 치르는 첫 확대 월드컵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티켓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강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 대부분 티켓 가격이 $200 이상이며 결승전은 최저 $2,000, 최고 $8,680에 달합니다. 문제는 공식 재판매 시장입니다.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의 일부 3등급 좌석은 액면가 $3,450에 41배가 넘는 $143,750에 등록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은 4일 닷새째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전 시작 후 나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며 오직 미국만이, 우리만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이스라엘군이 더해지면서 그 결합은 우리의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적대 세력에는 순전한 파괴라며 그들은 끝장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최강의 두 공군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이는 아무런 저지 없는 공중 장악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며칠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사령부가 작전 나흘째를 맞아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원격 무기를 사용한 대규모 계획적인 타격에서 벗어나 합동 정밀 직격탄 같은 근접 정밀 타격 무기로 전환하고 있다며 가장 큰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격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고 잠수함 한 척을 포함해 2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을 격침시켰다며 향후 24에서 48시간 동안 중부사령부는 계속해서 이란 인프라와 해군 전력을 타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스는 선박 데이터 분석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약 80척의 원유 가스 운반선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날 하루 동안 단 2척만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척만 추가로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에너지 요충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에너지 투자 회사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의 댄 피커링 최고 투자 책임자는 뉴욕타임스의 해협 양쪽에 상당수 선박이 대기하고 있지만 통과하려는 선박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통행이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선박과 걸프 지역의 일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항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UAE 푸자이라 원유 시설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나스라판 액화천연가스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은 가스값이 더 오르기 전에 차량 주유를 채우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이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된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안에 10%에서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4일 CNBC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하는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의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체 관세는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 기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루이싱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 체인점 블루보틀 커피를 인수했습니다. 4일 중국 현지 매체는 루이싱 커피의 투자사이자 운영사인 센츄리엄 캐피털이 블루보틀의 전 세계 매장을 네슬레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수가는 4억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싱 커피는 블루보틀 커피 인수 입찰에서 운영권을 따냈고 블루보틀의 최대 주주인 네슬레와의 거래에 서명했습니다. 네슬레는 지난 2017년 블루보틀 지분 68%를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네슬레는 블루보틀의 커피 머신과 캡슐 사업만 유지할 방침입니다. 계면신문은 이번 인수에 대해 커피 시장에서 상징적 의미라면서 한쪽은 스페셜티 커피 분야의 세계적 브랜드이고 다른 한쪽은 탄탄한 공급망 시스템과 규모를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낸 중국 브랜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루보틀의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2022년 중국 본토에 진출한 블루보틀의 성장 속도가 더뎠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중국의 루이싱 커피는 지난 2020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나스닥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장을 늘리며 2023년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커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2월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국내외 시장에서 55만 3,535대를 판매해 지난해 2월보다 4%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HBO 맥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이 최근 하버드와의 교류를 중단한 데 이어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국방부 간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3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예산 절감을 통해 증세 없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UAE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항공대란 속 발이 묶인 외국인 승객들의 숙식 및 체류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서점 등 확장 공사를 마치고 2년 만에 새로운 전시로 돌아오는 맨해튼의 뉴뮤지엄이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무료로 입장객을 맞이합니다. 에어프랑스는 4일 쿠바의 연료 부족을 이유로 오는 29일부터 6월 중순까지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퀸즈 육선거구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척박을 위한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박 한인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